돈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하루에 이제 2자로 모나미 볼펜 쓰기, 모나미 153 쓰기. 그래서 볼펜 미션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피드백했던 이유하고 방법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의사를 되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과학자가 된 아빠들이 야, 니 그게 공부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볼펜 쓰기. 왜 그러냐면 우리 때는 인강도 없었어요. 학원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볼펜을 줄치고 읽고 쓰고 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양하고 이걸 한번 해보면 경험해봤죠? 요즘 아이들이 이제 인강 뻥하니 보고 하는 거라고 공부를 하면 뭘 저걸 쳐다보고 있냐, 그냥 밑줄 쳐갖고 읽으면 되지, 뭐 이렇게. 뭘 학원을 다니냐고 그냥 읽으면 되지 하는 아빠들의 심리가 요 지금 찍는 영상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볼펜 2자로 어떻게 쓰냐고 이렇게 쓰지는 않고 그냥 밑줄을 쳤지만 어쨌든 2자로 쓰면서 9시부터 시작해서 10, 11, 12, 하나, 둘, 그리고 좀 빼고 뭐 뭐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치면 5시간 컷으로 끝났죠. 5시간으로 볼펜 2자로니까 2시간 반밖에 안 걸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4자루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글자로 써도 충분히 한자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처음에 뭐라고요? 모나미 볼펜 파란색 한자로랑 심지만 따로 팔죠. 애들이 이것도 몰라요. 심지만 따로 팔아서 이걸 갈아 끼면 되죠. 이게 파란색 공부법 뒤에 나오지만 그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막 줄만 이렇게 맞히면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왜 삐뚤삐뚤 쳐서 이게 공부한 거냐 무슨. 근데 여기서 이렇게 뭔가를 골라내면 엄마들이 이렇게 눈이 내리면 그래 좀 신경 썼네 하고서 뭐라고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모나미 볼펜 공부법을 하실 때는 분명히 이렇게 쭉쭉 치면 안 되고 항상 고르셔야 됩니다. 비만 내리면 안 돼요. 한두 개 골라야 돼요. 얼음덩어리 되든 한방눈이 되든. 이게 수능 선택지에서 이렇게 한 줄이 선택지 있으면 항상 이렇게 한두 개 고르는 훈련. 이렇게 빨리 선택하고 이걸 서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선택지 고르는 훈련이고. 여러 번 읽은 책은 이제 고른 단어가 있으면 이 고른 단어들 이렇게 줄거리를 연결해서 줄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줄거리. 자, 이것까지도 줄쳐야 돼요. 또 왜 옆으로만 가? 이렇게 밑으로도 내려야지. 그게 주제 만들기 훈련이고요. 긍정적인 건 동그라미 쓰고 부정적인 건 세모 치고 이렇게 해서 대립되는 개념도 찾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어떤 건 박스 치고 어떤 거는 정의는 이렇게 꺾기도 하고 어떤 거는 P에서 Q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체크법 동화셈 체크법 밑줄치기 이거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찍은 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동화셈 밑줄치기 동화셈 체크법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목차와 연관해서 읽은 책을 간단하게 목차로 연결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대목차가 있으면 세목차 이렇게 책마다 이렇게 책장마다 써놓으면 나중에 이 책장에 갔던 거를 전부 다 그 앞에 있는 목차에다 정리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은 목차로 좁혀가는 거고 요약 훈련하는 겁니다. 목차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책 읽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림하고 연관된 게 있으면 이 그림 과학 같은 거 그림 있으면 여기다가 읽으면서 여기 그림에다 추가로 쓸 걸 몰라요. 먼저. 그런 다음에 하루 날 잡고 여기다 다 추가로 정리를 하다 보면 요거 빠졌네 하고 정리하면 나중에 이미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정리로. 왜? 과학이나 역사 이런 거는 이미지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90%가. 지울 것을 확정합니다. 여러 번 지우는데 아이들이 똑같이 다 읽으면 안 되고요. 요거는 당연하면 지우고 요거는 지우고 이렇게 자꾸 지워서 안 지워지는 부분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다 삭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압축 훈련이 되는 거예요. 삭제를 점점 많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수학도 그렇거든요. 수학책 이렇게 있으면 이 문제 풀 수도 있어. 이거 풀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지우면 나중에 다 X표 써서 풀 게 없어지는 거예요. X표 안 친 것만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과감하게 지워야 되는데 이걸 안 지우면 어떻게 해요? 개념 공부한다고 해서 쉬운 것만 계속 반복해서 풀어요. 이해돼요? 이렇게 엽기를 들 수 있는 애가 볼펜 한 자루 들고 저 운동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우는 기준은 뭐라고? 시험에 안 나올 거. 시험에 나와도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시험 공부의 기준이에요. 확장이. 시간마다 다른 과목을 읽으면서 세트로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지루하니까. 좌뇌, 우뇌, 좌뇌, 우뇌. 그러니까 국어 과목,
국어, 영어, 사회 과목하고 과학, 수학 과목을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핑퐁으로 읽는 거예요. 줄 치면 팔 전체를 움직여요. 다 끝나니까 그렇죠. 팔 아파요, 발목 아파요. 손목 깔짝거려서 그래요. 볼펜 각도 45도 해서 개인의 적합한 자세, 팔 전체를 움직여요. 왜? 오늘 하루만 읽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달을 읽어봐요. 그럼 손목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자, 탐구, 국어, 영어는 줄거리를 암기하면, 뭐 영어 줄거리 다 암기하면, 그죠? 영어로 외우나 한글로 외우나, 국어 줄거리 다 암기하면 그냥 본문 보고 필요한 거 찾으면 되잖아요. 탐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읽기고, 등급별로 읽을 거리를 준비할 줄 알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너 뭐 밑줄 치고 읽을 거야, 뭐야, 뭐 읽을 거야, 이렇게 찾은 거 보면 이 책은 너한테 높고 이 책은 낮고. 왜? 높으면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쉬우면 그거 당연해서 다 지웠어요. 그죠? 이 중간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다는 게 이 중간 걸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음 읽고 다음 읽을 거 이렇게 길 찾는 이게 뭐라고요? 교재 컬이라고 그래요. 교재. 그래서 이것만 읽는 애는 3등급, 2등급, 1등급, 0.5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0.3등급, 1등급 이렇게 0등급. 교재 커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맨날 이거만 보고 있어 애들이. 빨리빨리 읽어야죠. 이게 벼락치기죠. 벼락치기. 벼락 파박. 이거 꺾이잖아. 요점을 찾으라고. 요점. 벼락을 그냥 쳐? 지직 이렇게 치면 요런 점을 찾아야 요게 뭐라고 핵심이지. 벼락치기 읽는 방법인데 초집중하는 법으로 한 개. 그래서 초집중의 한계를 체크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학습량 기록했죠? 그럼 하루 종일 기록하면 하루 중에 자신의 집중도가 제일 좋은 데가 언제인가 알 수 있어요. 이걸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G타임. 이 골든타임에는 암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읽어놓으면 동그라미를 막 쳐놨죠? 그래서 이거 덜 중요하면 지우고 나중에 연결되면 이 중요한 핵심들만 있죠? 요거만 노트에다가 딱 쓰면 요거를 골든타임에 암기하는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는 해설의 구조를 파악한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영어 지문이 나오면 이게 이렇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으면 여기는 이론 단락, 여기는 구체적 설명 단락, 여기는 예시 단락 이렇게 이런 구조를 알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 여기 중요한 단어 이렇게 뽑아갖고 연결하면 주제가 되거든요. 이거만 하면 거의 그 수능 푸는 구조 파악해서 영어에 적용을 하면 전체 구조 파악하면 수능 푸는 모든 연습을 다 하는 거예요. 수학도 이거는 이제 편법으로 제가 그렇게 많이 시키는데 저기 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여기 해설이 있으면 아이가 이게 속도가 너무 늦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한 권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그러면 이 문제도 읽고 해설도 읽고 문제 읽고 해설 읽고 해갖고 이 해설을 10번 정도 읽으라고 해요. 문제는 그대로 두고 요 해설에다 밑줄 치면서 모르는 거 체크하면서 그런 다음에 여기 다시 첨삭도 풀어봐. 그러면 속도 푸는 게 3배에서 10배가 빨라져요. 3배에서 5배가. 그럼 이 책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책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얘 속도는 이걸 보지 않으면 너무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걸 나가지를 못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해설만 다 이렇게 출력해갖고 여기다가 스프레드 노트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나왔죠. 프린트가.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장 여기는 뭐라고요? 설명이 있고 넘긴 이 뒷장은 백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문제 놓고 해설 보면서 여기다 풀어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연습장으로. 그래서 뭐라고요? 해설지가 연습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하나 만들어줬는데 수학 해설 단락 구분하는 거고 영어 듣기도요. 아이들 그냥 내부르는데 듣기 평가 모의고사 나중에 보면 쭉 읽고 답을 써봐야 돼요. 그래서 영어 듣기 문장을 반복해서 읽어봐야 돼요. 애들이 모의고사 보니까 다 빼먹어 맨날. 듣기가 안 돼요. 전자기기 못 써요. 그럼 읽고 풀으셔도 돼요. 그래서 반복해야 되니까. 그냥 깨끗하게 백지로 노는 것보다 낫지. 국어 해설에서는 해설을 읽으면서 이 내용에 선착하지 말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키워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읽어나갔는지 해설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고. 아까 이제 영단어 나눠줬죠. 그래서 어근, 영단어 했을 때 어근하고 접두사하고 전미사하고 이렇게 따로 들어서 전치사하고 이런 거는 영상 들을 필요가 있는데 추천 파일 제가 이제
저 컴퓨터 같은 데 찾아보면 있거든요. 반복하고 삭제하고 최종으로 압축해야 되고. 혼자 이렇게 못 읽죠. 함께 읽으니까 옆에서 막 읽으니까 나도 막 읽죠. 그죠? 근데 혼자 집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하다가 힘들어서 짧은 시간을 할 수 있어요. 서너 시간은. 근데 보세요. 내 공부 시간이 6시간이라고 치면 3시간을 집중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볼펜 한 자로 쓰고 나머지 공부하면 여유 있지 않아요? 학습량이 충분한 다음에 이걸 체크한 걸 정리하면서 공부해서 깊이 있게 하고, 빠르고 늦게를 동시에 해야 되죠. 근데 맨날 똑같은 속도잖아. 이해됐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읽으면 좋은 것 같죠? 중요한 내용을 덜 고르는 거야. 니네 둘이 엄청나게 빨리 읽었죠? 그러면 잘한 것 같지만 더 빨리 읽었는데 중요한 내용 덜 고른 게 아닌가? 힘드니까 그냥 쭉쭉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알겠습니다. 읽는 방법 지도 강사가 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보면서 이렇게 했죠. 그것들을 샘플로 보려고 밑에 이렇게 100개를 정리한 거죠. 자, 하루의 최대 속도는 4시간이야 보통 한 자루가. 니네는 5시간에 2자루니까 엄청나게 빨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좋아요. 알긴 알아요. 니네 둘이 집중도가 되게 좋아요. 그거 알아요? 둘이 공부 재능 엄청나게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 너는 집중도에 비해서 그 전에 그 공부를 덜 했고, 얘는 하려고 해도 별 욕심이 없어서 그냥 뭐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이렇게 살았어. 내가 얘한테 한 종결증 하면 안 돼? 부탁해. 그랬더니, 그까짓 거 해야 돼요? 그냥 나 이렇게 살고 평범하게 그냥, 대학 가가지고 그냥 간호장교 정도 되고 그러면 되는데, 뭐 서울대 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빡빡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남아서 고르는 게 나아. 안 그래? 왜? 장학금 받고 들어갈려? 간호장교? 돈 내고 갈려? 선택해봐. 장학금 받고 갈 거지? 공부 잘하면 돈 줘. 돈 내는 게 아니라. 읽기는 뭐냐면 그 포방도 돈가스처럼 고기를 때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씹었을 때 육즙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 돈가스 튀게 해야지. 생고기 집어넣어가지고 신줄 많은데 읽으려고 하니까 얘들이 이빨 나가가지고 이거 어려워요 그러지. 이거 잘 안 어려워요. 안 외워져요. 부드럽게 읽으려면 여러 번 봐야지. 점심에는 김밥하고 우유랑 또 뭐 줬죠? 샌드위치랑 샌드위치도 좋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부하는 식사 시간 줄이면서. 그랬더니 막 배고프다고 막 내가 의도한 거는 김밥 하나 먹고 한 줄 치고 하나 먹고 두 줄 한 장 치고 또 한 줄 먹고 이걸 의도했더니 막 먹더니 막 쓰고. 오 겁나 무서워. 어떤 사람은 식사 시간 줄이기 위해서 식사 시간 줄이기 위해서 김밥만 몇 달 먹은 사람도 있고요. 시험가에서. 시험가. 그 다음에서 또 수험가에서 어떤 사람은 죽만 먹는데 소화 잘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영양을 위해서 볶음밥처럼 조그맣게 잘라. 그래가지고 야채 넣고 고기도 넣고 그래가지고 종합죽, 야채죽 만들어갖고 이것만 계속 먹었대. 독하죠? 수험가에서 격언 중에 적자생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적자생존? 적자생존 뭔지 알아요? 응? 제가 생각하는 뜻이 맞을지 뭔데? 적자가 약간 뜻이 빚이 좀 생긴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적자생존은 적는 자만 생존한다고. 다 주고 안 쓰는 자는. 수험가 명언이야. 생물에선 적자생존은 서로 경쟁해가지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잖아. 수험가 강한 자는 뭐야? 적는 자야. 적는 자만 생존하고 쓰는 자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고. 그럼 쓰기 전 단계로 밑줄 치기를 가르치는 거야 지금. 적자생존 유명하다고요. 적자생존 수험가. 이제 자격증 시험을 하든 뭐 하든 많이 쓴 사람은 붙고 안 쓴 사람은 다 떨어져. 적자생존. 자, 읽는 과정 중에 질문이나 호기심 있으면 책 아래 위에 써있으면 제가 다 설명해 준다고 했죠? 형광펜을 체크해든지, 그죠? 그래서 질문, 알랍유 질문, 알랍 캐션. 나 질문 좋아하는데 왜 애들이 안 물어봐? 심심해. 심심해. 좀 많이 좀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다 공부한 책은 버리기 전에 뭐라고요? 여러 번 읽고 핵심만 딱 정리한 다음에 요거만 A4에 한 장 딱 쓰면 버리는 거예요. 책 한 권, A4 한 장 정리하기.
이게 표 같은 거 보면 국사 줬죠? 이렇게 가로로 읽은 거는 어떻게 읽어야 돼? 세로로도 읽고, 가로, 세로로 읽어야 돼. 혹은 복잡한 국어는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겹쳐서 읽자. 이렇게 겹쳐서 읽자. 그 다음에 여러 번 읽고, 혹은 복잡한 거는 이렇게, 이거 읽을 때 보면, 교정한다. 뭐를? 자세를. 어떻게? 목의 위치. 또 뭐? 허리. 어디에서? 오래 읽는 과정에서. 오래 읽는 과정에서 허리나 목의 위치를 교정한다. 그제? 자세를 교정한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이렇게 앞뒤로 가서 읽으면 기억이 잘 나요. 7번 읽기까지는 공부 준비입니다. 공부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 끝났다고, 저 공부 많이 했다고. 근데 지금 공부 준비한 거예요, 준비. 돈가스 아직 튀기지도 않았어. 고기 때린 거요. 그랬더니 8년? 고기 때린 거 갖다가 씹어 드세요. 많이 때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한잖아. 7번 읽을 때까지는 고기 때린 거고, 그 다음 공부해야지. 어이구. 기본 읽기. 기본 읽기. 여기가 여기구나. 기본 읽기. 읽기. 이게 기억하고. 기본 읽기 단계 후전한 거고요. 국사의 연퍼의 흐름에 주의하면서 읽는다. 인과관계. 요거랑 이거랑 그냥 읽지 말고, 요거랑 상호 비교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런 사이에 뭐가 비어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는 거라고요. 자습서나 참고서 요점 정리에 추가할 단어. 이게 보통 국어나 뭐 이런 거 보면 이 단원별 요점 정리 여기 있죠. 이걸 읽어갖고 중요한 걸 다 쳐놓은 거를 여기다 다 정리하면 요것만 딸딸 외우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내 방식대로 다 재구성하면 되죠. 이해됐어요? 추가할 단어를 정리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장도 그냥 좀 외우지 말고 문장을 여러 번 읽어서 10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외워봐야 진짜 잘 외워져요. 고기가 부드러워졌다니까. 딱 끊으면 그냥 끊겨. 그걸 뭐라 그래? 고기가 녹는다 그래. 근데 막 질긴 고기 영어 단장 뭐 안 해야지. 안 해야죠. 읽은 다음에 하루 자신이 읽을 양을 점검하고 최대 한계치 읽기. 니네 한계치 경험을 못했는데. 이게 니네.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면 캠프이고. 니네 너 국사 몇 번 읽었어? 국사. 2번. 아무리 빨라도 5시에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그럼 5시까지는 뭐 추가로 더 읽고, 국사 어차피 중요하잖아, 그죠? 어근도 외워보고. 징그럽구나. 볼펜 2자로 쓰니까. 알았어, 네 맘대로 공부해. 손목에 뭐가 있어요? 3번 읽었어. 이해해요? 손목에 뭐가 있어요? 네. 뇌가 있어요. 눈에 뇌가 있다는 건 착각이에요. 눈하고 뇌는 멀어. 공중에 떠 있어. 글자하고 눈 사이가. 손목으로, 물체로, 구체적으로 타고 올라가야 돼. 7번. 더 빨리. 자, 이제 손이 빨라요? 눈이 빨라요? 손이 빠르죠? 이거 해줬던 애들, 눈이 빨라요. 뭐예요? 그거 뭔 말이에요? 촥. 따라서 읽어봐. 촥. 그치? 손이 빠릅니다, 확실히. 걱정되는 진도 이거 언제 나가? 이렇게 걱정되는 거 확 땡겨서 읽으면 그래도 한 5번 읽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되죠. 그죠? 쉬운 거는 찍어서 맞출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밑줄치기 효과. 여기까지 끝내려고 그랬더니 애들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암기하고 싶은 걸 써보더라고. 훌륭하더라고. 얘가. 이렇게 읽다가 오늘 외워야 될 것 같으면 이거 파란색으로 막 쓰더라고. 나중에 이렇게 써갖고 순간만 정리해도 되겠죠? 미라클이 중이 올라가는데. 9. 밑줄을 긋는 힘이 강하더라. 그냥 쫙 강하게 쭉 꺼가지고 뭐. 강할 거는 강하고 약할 건 약하고. 그죠? 상. 동그라미가 얘는 동그라미만 계속 치더라고. 네, 알고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다 모르겠대. 익숙한 건 점점 지워가야 돼. 이해됐죠? 민. 어려운 것을 겹쳐서 읽더라고. 이렇게 계속 며칠 읽고 또 읽고 그런 것끼리 연관도 시켜야 되는데 이거 다음에 이거겠죠. 겹침독 다음에 연관독. 얘는 밑줄이 많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졸라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써놓고도 모르겠네. 밑줄이 많더라. 밑줄이 많어. 골라야 한다. 뭘 졸라, 그러기는. 내가 졸라야겠다, 얘한테. 야, 이것 좀, 골라, 이렇게. 찬, 개념서 개정된 것을 읽었어. 그전에는 옛날 거 읽고. 그랬더니, 쌤, 뭐 핵심 같아요. 문제만 조금 달라졌어요. 이렇게. 적용은 같아. 적용할 때, 이렇게 어떤 문제에 적용하는 것만 다른 거야. 핵심은 같아.
손에 볼펜 물감이 뭐 손에 덕지덕지 묻었어요. 공부의 혼장이다. 돌려서 읽는다. 이렇게 막 돌려서 이렇게 막 돌려서 읽어. 볼펜이 지면에 안 떨어져. 감탄했어. 막.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2점 몇 점 있어요. 막 죽어도 안 떨어져 볼펜이. 마음이 안 떨어진다는 거지 종이에. 한자로 다 썼어요. 처음에 와갖고 네가 그랬지 그지? 짧은 시간에 걸어서 한자로 다 썼어요. 이거 진짜 다 썼어요? 뭐 이렇게 금메달 따고 제가 이게 실화입니까? 뭐 이런 거 같은데. 생각보다 쓰는 것보다 집중력이 더 훨씬 집중력이 확실히 세죠, 그죠? 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휴식 타임으로 운동장 3바퀴 돌아왔더니 남학생들은 뛰고 돌고 여학생들은 걷고 돌고. 근데 얘 뛰고 도는 애들 아직도 줄치고 있고 얘네는 벌써 끝냈네. 이게 여유가 있어요. 고수야. 이렇게 천천히 걸어서 돕고 다 썼습니다. 쌤. 저 볼펜 쓰기의 효과를 적응하니까 얘는 엄청나다. 이렇게 4글자로 써놨어. 줄치는 소리가 막 쏘나게 오는 것 같아요. 촥촥촥촥. 수학의 셈, 해설지 모두 출력하고 오른쪽에다 출력해갖고 단면 찍기로 출력해서 왼쪽에다가 아니라 오른쪽 하면 뭐라고요? 여기는 글자, 여기는 백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넘기면 그죠? 연습장 되는 거예요. 읽는 속도가 빨라진 걸 체감했다. 더 빨라져야, 정말 빨라지면 느리게 읽는 걸 깊이 있게 읽게 돼요. 왜? 빨리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거를 느리게 읽으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죠. 이해됐어요? 빠른 읽기가 터득돼야 느린 읽기가 터득됩니다. 이제 얘가 이제 공부가 여기서 이게 주치고 막 그래서 온 지 얼마 되니까 다른 세계래. 공부의 다른 세계. 상위 등급의 고부 갈등이 아니라 공부를 체감해야만 돼. 이게 오타가 안 나와가지고 빨간 글자가 안 나와서 맞추는데 고부 갈등이 아니라 공부는 체감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만큼 한다고 저기 사람이 할 일이야? 그렇지. 니네 한 가지만 했잖아. 제 밑줄치기만. 그치? 여러 가지를 해보면 이게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했으니까 점수를 맞죠. 얘가 외계인이겠어요 설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대. 불가능은 방법의 한계, 생각의 한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력을 깨운대요. 정신력은 신체를 손목을 움직여서 몸을 움직여야, 손목이 아니라 손 전체를 움직여야 강화되는 거예요. 키워드를 찾는다. 키워드가 시험에 어떤 연관인지 그죠? 찾아야 되고. 솔직히 뭐라고 해야 아니요 책 읽기 빨라진다. 그게 망설이죠. 이렇게 실감하고 실제로 느끼고 그죠? 몸으로 느껴서 체감해야죠. 몸으로 느끼니까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펜 한 자루만 써. 뭐가 힘들어. 니네 3시간이잖아. 공부 5시간 하면 3시간 하고 2시간 수업 풀면 되잖아. 그치? 안 그래? 솔직히 니네 머리나 니네는 젊어서 기억력이 어른이라고 다르게 좋은 편이거든. 10번 읽었는데 그래 수석한 애들 30번 읽었는데 못 읽어? 못 외워? 말도 안 되잖아. 그치? 중요한 걸 체크한다. 그쵸? 중요한 걸, 이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고 요 중요한 걸 어떻게 응용하는지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분석하면서 읽게 되고. 문제 읽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쵸? 내용뿐만 아니라 문제도 빨리 읽죠. 판단도 빨리 하고 순간 판단. 그죠? 학습량이 많아진다. 준비가 많았을 뿐이죠. 공부 준비만 많은 거야 이거. 읽는 거는 더 파고들고 완벽하게 암기하고 드드드드 그치? 완벽하게 드드드드 완벽하게 암기하고 그래야 돼요.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정신이 모여진다. 그죠? 항상 볼펜 끝에 내가 그러잖아요. 마음은 어디다 모아요? 볼펜 끝에다가. 그러면 이게 반드시 필요해. 반드시 성공한다고. 여기에 모아서 마음을 끌고 가야 돼. 효율성이 높아진다. 학습 준비의 시작이요 끝일지도 몰라 읽는 게. 정말 손이 빨라 얘는 타고났어. 니도 못 봐. 손빨로. 근데 얘네들 특징은 뭔지 알아? 손 빠른 애들이 잡념이 많아. 그러니까 안 치면 이 생각 저 생각. 그럼 차라리 줄쳐. 이게 훨씬 나. 볼펜 2자를 썼더라도 기본 읽기 대상인 어근 3번, 국사 프린트 2번, 이게 횟수를 너무 적게 했네. 이거 10번 할걸. 이거 5번 할걸. 알았어. 다 쓴 볼펜은 형광등에 비춰보면 볼펜 손목 이렇게
깍대기였어. 뽑아서 보세요. 하나 뽑아서. 어두운 데서는 안 보이는데 다 뽑아갖고 보면 이렇게 형광등에 보표가 형광등에 보표가 이렇게 빛내 보이죠? 이렇게 푸른색. 그래서 다 쓴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걸 그냥 쓰다 보면 갑자기 턱 하고 멈출 때가 있어요. 어우 그거는 이제 아주 볼펜을 잘 쓰는 거고 애들 똥 싸고 막 그런 거 치우는 건 난리도 아닌데 볼펜 소모 확인한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들한테 내가 이제 윈터스쿨 한다면 여러 명, 한 100명, 200명, 1000명을 모아놔. 그런 다음에 등급이나 상황에 따른 교재를 줘. 이걸 다 외우면 도움이 되는 거를. 그래가지고 한 10일을 줄치게 해. 그런 다음에 수업하고 10일 줄치게 하고 수업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 어마어마하겠지, 그지? 성공적인 윈터스쿨로 이거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같은데. 읽기. 근데 뭐라 개인별 읽기 방법이나 코칭, 개인별 읽는 교재의 판단을 이렇게 컨설팅 해가지고 해줘야지. 다 똑같은 거 하기는 그렇고, 그죠? 읽기 미션마다 다른 국사 요점 종류 줄 거예요. 연표도 주고. 그러니까 흐름을 계속 정리해야 되는 거고. 교과서 출판사 자습서 7번 읽지 못하면, 그죠? 다시 볼펜 미션 해야 돼요. 저기 끝나기 전에, 2월달 끝나기 전에. 그냥 무조건 교과서 출판사 7번 이상 읽고서 계약할 거예요. 아니 애들 다 7번 읽으면 합격할 거라고. 저 어떡해요? 어떡하기는. 늦게 사면 이거 빨리 읽으니까 열심히 읽어야지. 두꺼운 고등학교 참고서. 고등학교 두껍잖아요. 개념 나비효과도 그렇고. 안 무섭대 이제. 그냥 읽으면 되고. 반나절이면 돼요. 핵심을 정리하면 의외로 별거 없죠. 근데 과정으로 설명된 걸 봐야 되니까. 다 읽으면 이렇게 얘도 옛날에는 볼펜 한 장 쓰면 불가능하다고 맨날 그러더니 요새는 다 읽었어. 그랬더니 오늘도 한 개네. 그랬더니 헐 그러게요. 헐 그러게요. 한 권 읽었다고.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읽는데 사람들은 독서를 매일 하루에 한 권이라고 그러잖아. 참고서나 자습서를 하루에 한 권씩 보는 거야. 그럼 1년이면 몇 권을 봐요? 300권이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책 다 봤어요. 책값이 없어갖고 선생님한테 빌려서 하루만 보고 돌려드리면 안 될까요? 하루만 밑줄을 못 치니까 요거 빈 볼펜으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그치? 우리나라에 있는 책 다 볼 수 있어요. 밑줄치가 익숙해지면 캠프 후반기에는 뭐라고요? 연습장에다 다 쓰기. 써서 글자 써서 한자로 쓰기. 읽기에서 내용 중심에 이렇게 보면 읽다 보면 어떤 글이든 이렇게 내용 달라고 이렇게 나눠주면 나중에 볼 때 빨라요. 이렇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찍어서 전체가 내용 단락으로 중심 구조 파악해서 요거는 주제, 요거는 예시, 요거는 뭐 설명, 이거는 뭐 이렇게 분류 이렇게 나눠놓으면 영업히고 이렇게 좋아요. 그러네요. 딱 그렇더라고 얘가 읽다가 여러 번 읽어도 어려우면 쓰고 다시 또 읽고 쓰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밑줄치기 옆에서 바라보던 이제 인우가 정말 살벌하게 공부한대. 요즘은 인강 많이 보죠. 수업도 하고 학원도 하고 다 뭐라고요? 남이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읽기는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읽기가 가장 빨라요. 읽고 수능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 방식으로 읽고 준비한 다음에 공부 준비한 다음에 여러 방식으로 공부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마무리도 읽기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읽고 공부 준비하면 이게 빨리빨리 이해되니까 바로 문제 풀 수 있어요. 공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 애들이 공부 방법 엄청 차가워. 읽으면 되는데, 읽으면 빠져드는데, 읽을수록 강해지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자, 아빠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손에 굳은 살 생겨서, 여기 나 굳은 살 아직도 있거든요. 있죠? 있으세요? 다 있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인지 아닌지 구분하면 하나, 둘, 세 번째 손가락 왼쪽을 보면 굳은 살 마디가 있어요. 그죠? 참, 이거 나중에 유전되는 거 아니야? 그지? 한국인 후손들 세 번째 손가락 왼쪽에, 그 중지 왼쪽에 볼펜 닿는데 굳은 살. 여기 밴드 붙이고 펜을 움직이면 나중에 손가락 잡을 이 악력이 떨어져서 이걸 쥐지를 못해서 이거를 묶어버려요. 테이프로. 그런 다음에 움직였어요. 라떼는 말이야. 읽은 걸 다른 색으로 체크하더라고 얘가. 그러더니 추진다고 해서 더 읽어 그랬더니 몇 개 안 남았어요. 색이 용 칭찬합니다. 얘는 못 듣겠지만
맹자가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고 했어요. 독서를 100번 읽으면 의미가 저절로 스스로 나타난다고. 근데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로 나중에 100번 읽게 돼요. 근해공식, 이참수에 나오는 근해공식, 이거 몇 번 쓸까요? 졸업할 때까지? 에? 재수생들이 뭐 하는데, 공통 동의, 5만 번 쓴대요, 5만 번. 야, 백독 의자연이 아니라 근해공식 5만 번이다, 5만 번. 5만 번 사용한대.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근해공식. 어마무시하지? 신,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이게 구절이잖아, 한국말 구절. 공부 구절. 읽어라 오를 것이다. 대, 줄여서 읽을 거리를 버리고 싶으면 핵심만 정리해라.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 구절이 교과서에 있었어요. 면학에서 해서 양조동.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안광이, 눈빛이 종이를 뚫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글 읽을 때마다 막 눈에다 힘주고 했는데 눈에 힘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력이 좋아진다는 것이지 이걸 뚫을 만큼 관통할 만큼 눈에 힘을 줘오면 잘 읽는다 이런 뜻 아니에요. 눈에 힘주지 마시고 눈은 부드럽게 두고 뭐를요? 손을 움직이세요. 손에 손목, 손, 팔 전체를 힘주세요. 여기에 뇌 있어요. 왜? 이 눈하고 이 책 사이는 허공이라 안 움직여서 손목을 움직여야 돼. 손목을 움직이면 손목, 팔뚝, 팔꿈치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뇌로 들어갔다가 눈으로 출력돼요. 이렇게 돼야지 이게 더 늦어요. 자, 이거 많이 줄치면 손목이 아프죠? 더 많이 하면 손에 악력이 들어서 쓰지도 못해요. 요 경험은 했네. 이거 빨리 됐네. 아이고 허약해라. 하루 만에 해버렸네. 다른 사람이 줄친 흔적을 보고도 배울 수 있죠. 나와 다른 읽기 방식 비교해보는 겁니다. 9. 읽은 쪽수나 양을 누적 기록하라고. 읽기 발전은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읽을 때 허리나 고개의 각도가 달라요, 애들마다. 그래서 그걸 선생님들이 기억해 놓으면 뒷모습, 말로는 뒤통수만 봐도 공부 잘하는 줄 안다가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공부할 때 앉아있는 자세가 들러요. 자습 감독 많이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공부에 읽기에 양이 충족돼야 양이 한계치까지 피크로 돼야 질적 변화를 꿈꾸지, 양이 안 늘면 끌적끌적 질적 변화를 배우면 요령만 배우게 돼요. 진짜로. 시간이나 분량 확인하고 맨날 몇 시간 공부했나 얼마 공부했나 볼펜 더 이상 안 나온다 한자로 그 정도면 이제 한 템포 공부했다 이런 거죠. 그 정도면 족합니다. 할머니 읽었을 때 덜 중요한 거 골랐잖아.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골랐으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쓰면 다음에 읽을 때는 뭐라고요? 비교하여 지워라. 그러면 이제 지워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만 남기고 안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이거 고르고 처음에 이거 고르고 처음에 이거 돌리고 이거 고르고 이거 나중에 다 이거 읽으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이게 지워나가야지. 그죠? 단어 비교야. 단어 비교 지워라. 이거만 하면 되잖아. 참고서를 사서 새 책이죠.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버려. 근데 이거 팔지도 못해. 왜 중고라. 참 자습서 참고서는 안 사. 왜? 교과 과정이 달라졌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어? 중고도 못 팔게. 에? 새 거로 뒀다가 목돈 좀 마련하려고 중고 팔아서 그랬더니 교과 과정이 맨날 바뀌어. 학생들. 줄이라도 치고 버리는 거고. 지금 읽는 행위는 뭐라고? 니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어차피 네가 해야 될 행위를 미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고 있는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읽고 읽으면서 다 쓴 모나미 볼펜 10만 모아보라고. 그래서 애들 이렇게 종이컵에다 모으자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고. 9. 처음 읽기 미션하고 소감. 읽기만 해도 3등급은 가능할 것 같다. 동의. 이제 읽기 5시간 경과. 미션 하지 않은 학생과 비교하면 진짜 50배 차이나. 윤. 읽다가 힘들면 산책도 해야 된다고. 괜찮아. 상관없습니다. 괜찮다. 아니, 읽으면 뭐가 제일, 많이 안 읽은 사람은 뭐가 제일 힘든 줄 알아? 근육이 힘들어요. 그렇게 적극적 자세로 앉아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근육을 쓴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몸이 뒤틀려.
그래서 산책해서 근육을 풀어준 다음에 읽어야 집중력이 되지. 안 그러면 옆구리가 결려요, 뭐, 어디가 아파요. 그러니까 산책하면서 몸을 털어주는 거야. 풀어주고. 모나미 볼펜 똥 나오죠? 볼펜 똥. 이거 종이나 휴지에다 한 장에 모아야 되는데 많이 쓴 사람은 느껴요. 이렇게 종이똥, 이렇게 볼펜 똥. 써본 사람만 이해하죠, 이거는. 파란색 공부법이 뭐 아카와 히데키라는 사람이 써갖고 많이 팔렸어요.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이렇게 책이 있어요. 위편 3절. 이렇게 편이에요. 3번 끊어졌어. 가족들이. 공자가. 하도 많이 읽어서. 우리는 적어도 이게 중요한 글자 이렇게 쳐가지고 여러 번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한 번에 치면 안 되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쳐갖고 요거를 뚝 누르면 구멍 뻥 뚫리게 해야죠. 옛날에 이렇게 책이 있는데 여기에 구멍 뚫릴 지경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 종이를 햇볕에 붙여보면 그 나시티 있죠, 망사티. 어? 그것처럼 모든 책이 이렇게 된 애가 있거든요. 얘가 서울대 갔거든요, 내 친구. 근데 얘한테 애들 막 놀리고 그랬는데 아이큐 낮다고. 근데 걔가 이렇게 반복해서 읽었어요. 걔는 진짜 공부법 그때 터득한 거예요. 나 좀 알려주지 친구야, 너 혼자 가냐. 이렇게 하도 읽어가지고 뭐라고요? 교과서를 하도 읽어갖고 이렇게 딱 보면 뭐라고요? 이렇게 이 실뜨개로 한 망사티처럼 이렇게 빛이 나니까 진짜 애들이 신기해서 비춰봤다니까요, 여름에. 되게 예쁘다 이렇게. 응? 이렇게 많이 읽냐고. 이렇게 구멍 뚫어야 돼. 책 속에 길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주역, 맹자 이렇게 한 것만 읽어도 이렇게 길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벼슬도 살고 요것만 시험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책들이 여러 책으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이렇게 컬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읽은 다음에 이 책 읽고 이 책 읽은 다음에 이 책 읽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보통 두세 권밖에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 2권밖에 못 읽어요. 많이 읽어봐야 3권. 이걸 커리를 차고 올라가야 돼. 점점 어려운 걸로. 그러니까 쉬운 거는 진짜 빨리 해줘야 돼요. 자기 능력치에 피끝이 있는 책에 도달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알겠어요? 그래서 책을 깔아가지고 길을 만들어야 돼요. 길. 그래서 책 속의 길을 책으로 길 만들어야 돼요. 요새는. 책 속에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책 여러 권으로 길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재수생들 공부 많이 하는 애들 바닥부터 싸우면 천장까지 다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쭈루룩 복도까지 길 만들었고 걸어가라 그러면 한참 걸어가요. 책 속의 길이야. 길이에 따라서 이 책의 길의 길이에 따라서 자기의 발전이 결정됩니다. 읽어야 이해되고 집중도 되고 암기도 됩니다. 이게 다 발전합니다. 읽으면. 읽고 정리하고 요약해서 내구성으로 재구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계속 훈련하고 단련하고 반복해야 점수 나옵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실력 늘어요. 여기는 뭐라고요? 재구성하고 문제 풀고 단련하고 반복하고 훈련할 때 점수가 늘어요. 그러니까 읽기만 한다고 점수가 느냐? 아닙니다. 왜 그래요? 문제 풀어갖고 그러면 된다. 문제도 다 읽고 해설도 다 읽고 다 외워. 근데 피크치까지 하려면 자기가 풀어본 훈련해야 돼요. 읽어서 줄이면 결국 목차가 돼요. 읽은 다음에 목차로 줄거리 구성할 수 있으면 잘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읽으면 목차처럼 몇 개 뽑아서 줄거리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9, 100, 8이 아파요. 미션. 읽기 미션 다음은 쓰기 마십니다. 자, 손가락도 아파 보시기 바랍니다. 팔만 아파요? 이게 손가락도 아파 봐야죠. 또 주먹이 안 젖어요. 이렇게. 그저야 진정한 거지. 나중에 쓰기 미션 할 겁니다. 한 학생이 하루 2.5페이지 썼어.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요?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요청을 해서 원래는 저 한 자로 미션만 하는데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빨리 읽지? 생각을 하고 읽나? 나보다 더 빨로. 딱 한참 읽은 사람인데 볼펜 2자로 미션으로 한번 시작해봤어요. 옛날에는 모나미 볼펜은 한 자로 글자로 쓰려면 16시간 걸렸어요. 볼펜이 나오는데 양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글자로 쓰면. 그리고 줄만 쳐도 적어도 7시간 이상 걸렸는데 요즘에는 이게 볼펜 기술이 발달하니까 쭉쭉 물감이 잘 나오게 된 거야. 기술이 점점 발달했겠지. 그러니까 물감이 쫙 빠져. 그러니까 얼마 안 걸려. 기술력이 좋아졌어. 읽는 행위 자체가 줄어들었어. 요즘 학생은.
근데 내가 생각보다 아이들이 빠르게 적응하네. 한 2, 3일만 연습해도 본인의 학습 속도가 진짜 너무 늦었다, 터무니없이 수동적이었다 라는 걸 느낄 텐데, 결국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애들이 이제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란 것은 그 문제 하나의 속도잖아. 전체 흐름을 잡는 거는 못하잖아. 인간이란 건 내가 어려운 거 하나를 천천히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빠르게 나머지 기타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거 내가 혼자 빨리 해치우는 게 나오는데, 쉬운 것도 천천히, 어려운 것도 천천히, 다 똑같아, 속도가.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하지. 미션을 진행하면서 학생들한테 해줬던 말, 그러면 이렇게 관찰하면서 느낀 기록, 그래서 현장 지도에서 직접 사용한 것만 기록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굳이 아까 내가 다 100% 애들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말만 쓴 거야. 그래야 뭐 이렇게 모나미 볼펜 써보는 읽기 체감하고 도전도 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몇 시간이면 써야 돼요, 모나미 볼펜? 저 못 쓴, 뭐 2자로 아직 못 쓴 사람도 있지만, 네가 생각해 몇 시간이면 돼? 5시간? 한 자로? 아니요. 2자로 5시간에, 아, 힘들고. 니네가 악착같이 한 거, 니네가 독한 거요. 공부는 누가 잘해? 독한 사람이. 니네가 독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독하게 하는 거야, 그냥 될 때까지. 함께. 근데 공부의 독기하고 인생의 독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독이 뭐라고? 기어이 해내려는 의지로 계속 발산시킨다는 거야. 어쨌든 즐거운 경험으로 캠프로 미션 한번 해봤습니다. 누군가 읽기, 집중. 학습 지루해요. 이렇게 게임처럼 볼펜 한 자로. 그러니까 오늘 놀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는? 볼펜 2자로 쓰고 놀러 가면 되는. 그럼 머리 땡땡 아픈 거 충분히 풀어가면서 자연 속에서 해도. 그죠? 그러니까 최소치의 학기? 볼펜 2자로 쓰고. 이렇게 막 애들이 놀라겠는데? 2자로 밑줄 치고. 그 정도 밑줄 치고. 게임처럼 즐겁게 뭐 했어요. 참여했던 학생 발전 권하고, 이 게시물을, 영상을 보는 분들도 이렇게 100개까지 정리한 이유가, 한 번쯤 볼펜 2자로 쓰기, 한 자로는 요새 모나미 너무 잘 나오니까 볼펜 2자로 쓰기 도전해보시라고 권하는 의미로 정리합니다. 동아쌤입니다.